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10월 15일 주간 매매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사다난한 10월 달이었어요. 9월 말부터 10월 달. 조정이라는 것은 시작이 언제인지는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는데, 거의 한 1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9월 달까지 계속 내리 하락을 했죠.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고, 이게 투자를 해야 되나 걷어내야 되나, 걷어내려고 하면 상승하고, 좀 팔까 하면 다시 막 하락하고 막 이러는 시점이 이제 9월 달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좀 바닥이다 싶은 정도는 아니고요. 저항을 한다. 하락에 대한 저항이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을 했던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예.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고, 모두에게 이제 테이퍼링은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하락 압력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다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또 이번 주에 좀 상승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앞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10월 둘째 주가 상승을 하게 되는 주다라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 어디가 더 고점이고 어느 정도 더 하락하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건 본인만의 규칙과 매매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등락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면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조금은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하락장 정말 쉽지 않은 시장 안에서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네, 오늘의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원칙을 지켜서 투자를 하고 하락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과 같은 하락했던 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서 다가오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면 더 살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되고요. 꾸준히 그 현금을 댈 수 있는 현금 흐름의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한 직장에서 매달 매주 주기적으로 투자금을 늘려가서 앞으로 이제 총 투자금을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 그 목표가 달성하게 될 때까지 꾸준히 투자금을 늘려갈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의 하락장은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투자 방법이고 투자 원칙을 세운 겁니다. 특정 투자 비용을 딱 정해놓고 하는 투자는 방식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꾸준한 이제 사회생활과 직장인 투자자 분들이라고 하면 저하고 비슷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그나마 제일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 이제 대선이 이슈여서 대선 관련된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타하고 대선 무슨 테마주 투자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테마라는 걸로 해서 이슈가 되어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단타로서 끌려다니는 투자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단타와 테마를 쫓아서 하는 투자는 대규모 전투에서 일개 병사가 그 전투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는데 그 전투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싸우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전장 안에서 개인의 병사가 할 수 있는 건 되게 힘이 미약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개인 투자자가 그 대선의 흐름에 올라탄다는 건 정말 그 정보력과 기술력이 없는데 찍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야라고 찍는 거죠. 뭐 가능성이 많으면 수익은 적고, 또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 되면 수익률이 높은 게임에 투자를 하는 거죠. 도박이랑 비슷한 거죠. 그게 그 기업이 어떠한 매출을 일으키고
어떠한 수익을 내는지를 생각하기보다 대선 주자하고 뭐 연이 닿았다, 뭐 대선 주자의 공약이 그 기업의 수익이 될 거다. 물론 그런 것들은 수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대선 주자가 당선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당선이 잘 안 될 거다라는 분위기가 있을 때 갑자기 막 하락하고 그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 능력과 영업 능력에 기반한 주가가 아니라 남들이 그 기업을 어떻게 투자를 할지 정보력과 그런 것들이 부족한 입장에서 달려들기에는 개인은 조금 도박과 같은 거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도박을 할 거면 도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으로 도박을 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아닌 더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서 잃으면 뭐 주식이 잘못됐네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내가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는 돈으로 이렇게 재미삼아 하는 것들이야 테마를 하던 뭐 찍기를 하던 뭐 단타를 하던 상관없는데 뭐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뭐 1년 연봉만큼의 돈을 투자를 하는데 대선 테마주 뭐 단타를 한다거나 아니면 빚을 내서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건 옳은 건 아니죠. 예. 아시잖아요.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안 하면 됩니다. 예. 안 하시는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공부할 시간도 많고요. 또 직장 다니시면서 또 직장 생활 더 집중적으로 하시면 더 그게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예, 투자를 해서 돈을 잃으시는 분들 보면 막 진짜 너무 많은 돈, 너무 소중한 돈을 그냥 한순간에 날려버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날아갈지도 몰랐는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내가 투자하고 있는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잘 모르실 때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의 주제가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을 지키고 그 규칙이 틀렸을 때에는 수정해야 된다. 예,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들이죠. 예, 규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일단. 근데 그런 규칙도 없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하락장에는 나의 원금이 까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갖고 그 원금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심에 더욱더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최초에 그 기업을 매수할 때 생각했던 그 생각. 아, 삼성전자는 10년, 20년 있으면 오를 회사야. 지금 반도체 쇼티지 나잖아. 반도체로 수익 많이 낼 거야. 투자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훌륭한 기업이 될 거야. 물론 TSMC라는 경쟁사가 있긴 하지만 더욱더 좋은 회사가 될 거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대한민국의 그 똑똑한 인구가 국민들이 아주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잖아요. 그 아주 똑똑한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훌륭한 그 제품을 제작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어, 그리고 뭐 반도체도 만들고 있고 휴대폰도 만들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있고 가전제품도 만들고 있고 필요한 것들 물건 잘 만들고 있고 장사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셨는데 단순히 지금 주변에서 들리는 그런 소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소음, 안 좋은 소식들, 그런 뉴스들에 의해서 내가 처음에 매수했을 때 그런 규칙과 원칙이 흔들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더욱더 그쪽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손해 보시지 않고 또 잘 버티실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하락장 참 잘 견디셨고요. 이 횡보장 다음에 어떤 장이 올지 모르지만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원자재에 대한 쇼티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이것이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는데 저는 그래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뭐 전력 생산이 부족하고 연료가 부족하고 난방에 관련된 에너지가 부족하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물론 이제 공급에 대한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자원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그걸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렇다는 거는 경제를 순환할 수 있는 그 경제의 자본이 순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다 물건을 사고 싶어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돈 쓰고 싶어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돈이 지금 다 개인에게 있던 기업에게 있던 돈을 잔뜩 싸들고 있는데 그 돈을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히 에너지 같은 것들은 필수적인 소비 요소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건 경제가 순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개별적으로 개별 종목에 따라서 그게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한 수요는,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상승과 하락이 될지에 대한 거는 다르지만 저와 같이 지수 ETF나 업종 ETF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수와 업종의 흐름 자체는 개별 종목에 대한 흐름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황이 어떻게 바뀌느냐, 경제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중요한 건 세상에 돈이 회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고 투자 자본이 뭐 회수가 되는 상황에서 하락의 여지가 있지만 그걸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미국에서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는 건 미국 자체의 경제를 분석해서 미국 경제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 미국의 사정만을 보고 금리가 상승을 하겠죠. 대신에 한국엔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뭐 물론 올해 안에 금리가 한 번 더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한국은행도 충분히 한국의 상황을 분석하고 한국에서 그런 피해를 보지 않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해서 금리 상승을 논의하겠죠. 그리고 벌써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투자자분들이 벌써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또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방을 좀 다지고 있다. 예,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고 전혀 그러니까 재작년과 같이 뭐 금리 뭐 주가가 막 무한으로 하락하는 시장이 올 것 같지는 않다. 요 정도 선에서 조금 더 등락을 하면서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원자재 쇼티지도 물론 문제가 있고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리고 나서 발생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은 어느 정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맨 마지막은 그 근로자의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건비도 상승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이 인플레이션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그러한 하나하나의 그 이슈에 있어서 주가가 등락을 하는 것은 크게 신경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하락에 대한 것은 어떠한 이슈가 있고 상승에 대한 건 어떠한 이슈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투자에 있어서는 그런 이슈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하방을 다질 때에는 이러한 이슈가 있었고 항상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그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조금 더 앞에 기업을 판단할 때 업종 ETF나 뭐 앞으로 미래를 좀 내다보게 되는 시선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항상 지금 있는 사태의 이슈들을 체크하고 그 이슈와 맞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체크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과 업종도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업종들은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한 상황에서 주가는 어느 정도 횡보를 할 거다라고 생각은 들긴 하지만 개별 기업과 국가 간의 그런 지수들은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가스 관련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러시아 주가가 엄청 상승을 했잖아요. 예,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는 국가가 있듯이 반도체에 관련된 가격이 대한민국 코스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막 움직이니까. 예, 그러한 것처럼 어떠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지수와 업종에 관련된 ETF 가격이나 개별 기업에 대한 등락이 어떻게 될지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자 합니다. 이제 한 주간의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변동이 될까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수하고 매도했던 종목입니다. 예, 미국 나스닥과
아시아탑 50, 인도, 200IT, 2차전지 테마, 대한항공, 메리츠화재, 한국가스공사, 한국콜마, 한원시스템,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 한원시스템, 한국콜마, 한국가스공사는 모두 다 비중이 적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한국콜마, 한원시스템, 현대건설은 편입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분할로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다 보면 평균 보유 그 투자 비중에 맞게끔 될 때까지 부분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투자 비중이 낮아져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된 겁니다. 대한항공과 메리츠화재도 같고요. 그리고 미국 나스닥 100도 지금 이제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뭐 아시아탑 50, 뭐 다 비슷한 겁니다. 2차전지 테마도 그런 것 같고요. 전기차 관련된 게 이슈가 되면서 전기에 관련된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기에 관련된 수요가 있음으로 인해서 전기를 발전하는 방식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이다. 친환경적으로 발전하는 방식도 있지만 뭐 석탄이나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들은 지양하게 될 것이고 석유나 석탄, 가스는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석유나 석탄으로 발전하는 것들은 최소화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으로 이제 그 발전을 하게 되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갑자기 원전 관련된 주식이 막 상승하고 그러고 있죠. 전기차가 발전하고 전기의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는구나. 앞으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거에 관련된 기업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도한 거는 인도네시아 KB금융,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입니다. 자, 코스피는 3,000선을 다시 탈환을 했죠. 3,015.06, 전주 대비 1.99% 상승하였고요. 코스닥은 990.54, 전주 대비 3.93% 상승하였습니다. 현금 비율은 30.76%로 마이너스 2.09% 현금 비율이 줄어들었고요. 저의 누적 수익률 17.09%로 주간 수익률 1.44%입니다. 뭐 코스닥, 코스피 오른 것보다는 적게 올랐지만 지난주에 하락하는 정도가 좀 적었기 때문에 꾸준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역시 지금은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지수 전체가 흘러내리고 전 세계의 지수들이 조금씩 흘러내렸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런지 인버스가 아무리 해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누적 수익률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월 달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한 거죠. 많이는 아니네요. 그래도 지난 20년 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59%이니까요. 네, 이렇게 수익률과 그 매수하고 매도했던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항상 있습니다. 예, 이러한 변동성에서 수익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수익을 노릴 수 있을까? 그냥 장기적으로 누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정말 나에 대한 수익인가? 라고 생각하다가도 여기서 한층 더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등락을 하는 것에서 수익을 봐야겠다. 하락할 때 매수하고 상승할 때 매도를 해서 내가 매매했던 매매 수수료보다 더 많은 차익금을 노린다면 그러면 저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매수, 부분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주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수익률은 어떤지에 대해서 꾸준히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리 경험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요. 투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도 아니고요. 펀드 쪽 일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종목이랑 이런 수익률 공개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대리 경험으로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한 주도 투자하시는데 즐겁게 투자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상승하는 마음을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